자, 여러분들이 이런 고시원 물건이 있다고 하면 이것도 이제 고시원입니다. 이 고시원은 안 보이는데요? 라고 많은 분들이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건물은 원래 지으려고 했을 때 이 건물을 뭘로 짓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만약에 숙박시설이다. 라고 하면 숙박시설 중에도 여러 가지가 있죠. 이게 뭐 모텔이다. 고시원이다. 그러면 고시원이 태생이 되는 거고, 뭐 원룸이다. 그러면 원룸이 태생이 되고, 독서실이다. 독서실이면 태생이 됩니다. 그러면 이 태생이 왜 중요하냐? 관련 법규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건물에 대해서 이게 건축 허가를 받고 그 다음에 운영을 하겠죠. 운영하는 거에 따라서 이거를 관리하는 부서가 다 달라집니다. 왜 그러냐?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도 나눠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고시원은 고시원마다 이렇게 고시원 관리하는 곳이 있고, 그 다음에 모텔은 모텔 관리하는,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운영을 할 때 세금에 대한 부분을 이제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세금을 하려고 하면 이제 사업자라는 걸 해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는 사업자 등록이라는 제도인 거죠. 그러면 사업자 등록을 하면 여러분들은 적법하게 운영을 할 수 있고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겁니다. 투자를 할 때 확인을 해야 되는 내용인데, 이 돈을 벌 수 있다는 건 무엇이냐 라고 하면, 이 돈을 벌 수 있게 허가를 해주거나 등록을 해주거나 신청을 해주는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 담당자가 거기에 맞는 내용들이 있어요. 뭐 안전에 대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청결에 대한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거를 여러분들 잘 확인하는 것이 투자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건물도 보면 이거는 고시원 건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고시원을 잘 알고 그 다음에 접근을 한다고 하면 이런 큰 건물에 뭐가 되냐, 건물주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모텔이면 모텔 관련된 위생과, 그리고 고시원은 고시원 관련된 사업자를 낼 수 있는, 이거는 이제 고시원은 보통 소방이랑 많이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거는 소방서. 그리고 뭐 원룸이라고 하면 요거는 이제 특별하게 우리 주거용으로 주택으로 따지기 때문에 사업자를 낼 때 그렇게 저촉되는 게 많이 없습니다. 근데 독서실하고는 또 다르겠죠. 이런 거를 확인하는 것이 이 물건의 태생을 잘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딱 보면 건물이 굉장히 크게 보이죠. 이거는 그냥 통건물 하나가 고시원으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아마 1층 상가 부분인 것 같고요. 이런 통건물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원룸의 양, 하나는 원룸의 위치를 통해서 월세를 보는 것. 이게 수익형 부동산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경매로 접근했을 때 대출이 굉장히 잘 나오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방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들이 대출 받을 때 굉장히 불리하지만, 방이 많을 때에 대출을 잘 하게 해주는 것이 신탁담보대출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최대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것, 그게 좋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방의 양을 보면, 양은 도면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럼 도면을 확인할 때 두 가지로 또 확인해야 돼요. 여기에 보면 고시원 같은 경우 화장실과 샤워실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를 잘 확인해야 됩니다. 이 화장실과 샤워실이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텔자 뒤에 붙은 거였죠. 뭐 원룸 텔, 고시 텔 같이 텔자 들어가, 오피스텔 같이 텔자 들어가면 보통 이렇게 이제 화장실, 샤워실 구비되어 있는 거고, 없다라고 하면 이걸 뭐냐, 미니 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화장실과 샤워실 있으면 뭐가 가능하냐, 이게 오토가 가능합니다. 오토가 가능하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의무적으로 해야 될 게 공용시설에 있는 부분을 청소를 좀 해줘야 돼요. 화장실과 샤워실이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되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청소할 게 아니고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청소를 하는 그런 구조가 되게 되면,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 전체 건물에 대한 것만 관리를 하게 돼요. 그러면 이거는 거의 원룸식으로 운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고시원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관리하는 게 어렵다? 아니에요. 화장실과 샤워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보는 것, 이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이게 이제 도면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걸 잘 봐야 돼요. 많이 봐야 되는 이유가 왜 그러냐, 이게 여러분들이 직접 가서 방문해서 이 물건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 없이 이 서류 하나만 가지고도 이 물건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체크하는데요? 여러분들은 항상 이 도면을 볼 때 이 사다리를 잘 봐야 돼요. 이 사다리가 뭐냐, 계단이에요. 이게 걸어갈 수 있는 게 복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부채가 있죠. 이게 뭐예요? 문이에요, 문.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럼 여기 보니까 문이 나눠져 있는 거 보니까 여기 문이 하나 있고 문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소음에 대한 방지가 굉장히 그래도 잘 신경 썼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도면을 보고. 그리고 이게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고, 여기가 베란다가 있다는 건 빨래 이런 거 넣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죠? 세면대가 있고 화장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예요? 샤워실과 화장실이 내부에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요. 그럼 이게 방이 몇 개죠?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의 2층
3층, 4층, 5층, 6층 화장실과 샤워실이 있는 그런 고시원입니다. 6개 층이 있고 그 방에 8개, 6, 8. 그러면 방이 다 해서 몇 개? 48개인 거예요. 6, 8에 48.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곱하기 이제 월세를 이제 곱해서 하면 돼요. 그리고 나서 여기 이제 보증금까지 곱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돈을 회수하는 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 층을 봤을 때 이것도 꼭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시그널입니다. 이게 뭐냐? 이거는 주인 세대라고 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걸 낙찰을 받았을 때 여기에서 실제로 살면서 월세까지 받을 수 있는 구조의 집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방이 하나 있고 2개 있고 3개 있고, 이건 드레스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거실이겠죠. 거실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있고, 그러니까 방 3개에 잘 지어졌네요. 이것도 보면 이제 월세가 꽤 많이 나오는 물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24억이잖아요. 이런 물건의 특징이 뭐냐? 지방이고, 이건 한 번 더 유찰됩니다. 이런 거는. 그러니까 이게 경매라는 게 그래요. 이게 30억에 나오든 뭐에 나오든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건 아마 50%대가 유찰될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엄청난 여러분들한테 기회가 된다는, 이게 어마어마한 제도인 거예요. 경매나 공매에서. 자, 7층까지 있는 물건이고요. 그리고 위에는 주택이죠. 주택이고, 이게 주인이 산다고 주인 세대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몇 평이에요? 52평이에요. 와. 52평이면 여러분들 흔히 아파트로 따지면요, 거의 70에서 75평대의 아파트입니다. 그럼 어때요? 여기에 살면서 이런 건물을 관리하면 여러분들 아이들, 여러분들 손주들이 얼마나 프라이드가 높아지겠습니까? 그게 인생 역전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중요한 거는 이게 고시원 건물이기 때문에 주택 수랑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이제 말소기준 권리에 의해서 이 임차인들이 대항력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말소기준 권리는 또 뭐가 된다고요? 네, 근저당 압류, 가압류. 그 다음에 날짜가 중요한 거예요. 얘가 중요한 거예요. 얘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날짜. 이 날짜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권리 분석을 하는 거예요. 법은 굉장히 공평합니다. 2018년 6월 28일 기준으로 이 곳에 있는 모든 권리를 없애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저도 이제 보니까 임차인들의 권리가 다 없고 다 소멸됩니다. 그리고 이건 명도도 겁나 쉽습니다. 왜 쉽냐? 이 수액임차 보증금이라는 게 있어서 그래요. 보증금액의 3분의 1이 최우선 변제금이 돼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 금액이 아니에요. 근저당 날짜로 따지는 거예요. 근저당의 날짜, 그리고 그 날짜로 인해서 인정해 주는 표가 있습니다. 이 표는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면 금방이에요. 이거는 아마 2천만 원까지 인정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런다고 하면 이거는 2천만 원을 받기 위해서 임차인들한테요, 배당 요구를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명도, 이 집이 다 비워졌다는 걸 확인하는 명도 확인서를 주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더 괜찮은 내용이 뭐예요? 2022년, 21년에 임차인들이 많이 들어왔죠. 이 계약 기간은 상관없이 말소기준 권리가 있으면 권리가 다 없어져 버려요. 언제? 이 말소기준 권리보다 뒤에 후순위일 때. 그러니까 말소기준 권리가 있고 이게 후순위잖아요. 그러면 지금 2024년 6.25잖아요. 누가 2024년 6월 23일에 들어왔어요? 이것도 그냥 말소예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서류로만 보지 말고 임차인들이 들어왔을 때 임차인들의 입장에 대해 좀 이해하시면 좋아요. 이 전입 날짜가 최근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게 뭐가 되냐? 재계약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2년 안 됐잖아요. 재계약 가능성이 그냥 70% 이상이에요.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물건은 뭐예요? 낙찰받고 명도 확인서에 대한 부분 이야기하고 바로 재계약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일단은 명도도 어렵지 않고 다 말소기준 권리 이후에 임차인이 있고, 그러면 이 물건에 대해서 이제 지도를 통해서 수요를 잘 파악하시고, 그리고 현장 조사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좋은 물건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열리고, 이거는 50%대까지 유찰되면 그 유찰된 금액이 15억이다. 15억 가지고 여러분들이 대출을 알아보시면 되는 거예요. 좋은 기회 놓치지 마시고요. 고시원 건물주의 꿈을 키워가 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부자이커였습니다. 감사합니다.